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해질 수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라고요. 하늘도 슬퍼하는지 이 비를 내려주시는군요. 그런데 남부지방에는 불볕더위로 고생이 많다고 하니까요. 정말 다들 물조심 그리고 건강조심 하시는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방송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젠 눈 감아도 난 네,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월요일이고요. 7월 22일 지금 시간은 10시 5분 48초 9초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주말 지나고 나니까 왠지 더 어색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남부지방은 또 많이 덥다고 하죠. 불볕더위. 집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여긴 덥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비가 오고요. 저희 집 물이 좀 새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저희 집 부엌 위는 물이 약간씩 많이 새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살짝 배어드는 느낌으로 이제 비가 약간 새거든요. 약간 아주 약간. 그래서 작년에 그 부처님의 형상이 마치 그런 거 있죠. 빵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곰팡이가 피었다 이런 것처럼 부처님의 용안이 쫙 나타나서 되게 여름 내내 되게 불심이 깊어졌다가 가을 돼서 다시 페인트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 새시는 곳, 새는 곳 이런 것 잘 단속하셔가지고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은 4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비 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거랑 또 아닌 거랑 또 다르겠죠. 오늘은 영화 인디오. 제가 3호에 맞이하는 공기현 감독님과 함께 나누는 또 영화 이야기 시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공 감독님의 그 매력에 빠져드는 거죠. 영화 한 편 하셔야죠, 얼른. 제가 OST도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그건 이제 두 곡 듣고 와서 저희가 또 일부 진행을 할 거고요.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은 팟빵 어플에 있는 청취자 게시판 그리고 주소창에 보편넷 bopyun.net 치시면 나오는 저희 보편적인 노래 전용 게시판 보편넷에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 그리고 선곡표 그다음 신청곡 그리고 요일별 코너들에 대한 어떤 그 응모들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일별 코너로는요. 화요일날 시의 발견 최고 인기 코너고 무려 그 DJ가 사비로 경품도 보내는 놀라운 코너 시의 발견이고요. 목요일은 개그우먼 정지민님과 성우 육재준님과 함께하는 우리 이제 헤어지자 코너가 있고요. 꽁트입니다.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하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테마가 있는 노래 이 주제를 정해서 나는 이런 노래 이럴 때 이런 노래 들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코너 테마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테마는요. 무리를 일으킨 가수들의 노래 혹은 논란을 일으킨 노래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죠. 심의에서 이제 방송 불가 곡이 있는 진정한 로커 중에 로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밴드라면 그런 거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알고 계신 그런 노래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두 곡 듣고 와서 공기현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또 영화 OST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앵그린치의 Origin of Love 그리고 아델의 Skyfall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공기현 감독님과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네. 너무 반갑고요. 좋네요. 네 좋네요. 정말요? 정말이죠. 네, 빗속을 뚫고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댓글도 지금 폭발 중입니다. 감독님 오셨어요. 감독님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영화 공 감독님 오셨어요. 반가. 막 이런 거 막 되게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 폭발 중인 인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감독님의 치명적 매력은 원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게. 저 피디님께서 맨 처음에 감독님 소개해 주실 때 이분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빠져든다고. 저분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취지에. 정확한 워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피디님도 오늘 새삼스레 또 감사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피디님 최고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했고요. 또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겠네요. 어떤 영화를 오늘은 과연 소개를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무더운 날씨잖아요. 덥죠. 그럼 공포 영화? 링. 사다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제목은 링이 맞는데요. 네. 이 영화는 저희가 아는 공포 영화 링은 아니고요. 네. 반지? 네. 보통 링으로 이제 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반지도 링이라고 하고 고리도 링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또 네. 우리 권투하는 이제 사각의 링. 사각의 링도 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권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번에 네, 시사회 시사회 초대를 주셨던 바로 그 영화군요.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제 개봉하나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항상 목요일에 개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토요일 날 개봉을 했었는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날 개봉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아마 직배가 시작하고 난 이후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토요일 날 보통 개봉을 하는데 토요일 전에 예를 들면 토요일 이제 금요일 밤 8시에 네. 특별 개봉 형식으로 시사회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유행이 되면서 금요일 날 이제 개봉일이 잡혔었는데 다시 또 이제 금요일 날 개봉을 다 하니까 또 특별 시사회 형식으로 또 목요일 날 개봉한 영화들이 또 있었거든요. 돌고 도는 거군요. 약간 예. 조금씩.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초반 박스 오피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더 잡다 그렇죠. 보니까 다 같이 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음원 유통할 때도 있어요. 음반 출시할 때 네. 언제가 제일 좋은가. 이를테면 주말에는 의외로 반응이 안 좋다. 네. 평일 좀 땡기다가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은 수요일, 목요일 정도 제일 좋다고 저 듣긴 들었어요. 이게 주 중에 있어야지 네. 이게 입소문이 좀 나고 네. 또 월요일은 약간 좀 사람들이 월요병으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있어요. 오픈하는 시간도 예전에는 원래는 낮에 했었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근데 그게 한때
새벽 12시에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다운로드가 많이 되나 보죠?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거 늦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결정적으로 하루에 첫날 매출을 산정할 때 네. 12시부터 12시 찍으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군요. 많을수록 이제 첫날 딱 핫 등장하면서 순위에 올라가기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좀 바뀐 것 같아요. 정책이. 제가 봤을 때 그 실무자들이 못 버티고 실무자들이 못 버티고 다시 또 낮 시간으로 오전 시간으로 점심 시간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네요. 네, 저희 추측이에요. 그건. 네. 그건 추측인데 12시에 하게 된 게 또 그런 이야기가 네.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개봉도 이제 보통은 이제 또 개봉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 언제 개봉한다. 대개봉. 네.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건데 좀 대규모 뭐 블록버스터나 네.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들 같은 경우에 네. 시사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료 시사회. 유료 시사회 그렇죠. 맞죠. 유료 시사회를 하는데 이게 그 유료 시사회 동안에 관객 집계가 뭐 한 35만 명씩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 개봉인 거죠. 그렇죠. 사전 개봉인 거죠. 그래놓고 그걸 이제 첫날 박스 오피스에 딱 밀어 넣으면 네. 바로 1위가 되는 거죠. 첫날 100만 이렇게 되는 거. 네, 네. 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남일 같지 않으면서 되게 네. 좀 약간 화도 좀 나면서. 네. 근데 요즘 그렇지 않나요? 그 박스 오피스 성적이 그날 바로 나오지 않나요? 전체가. 그렇죠. 액수가. 그래갖고 집계가 돼서 바로바로 나오죠. 이게 제 전산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산화돼서 뭐 투명해지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이제 빨리 받아보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꼼수들이 네. 혹은 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도 1위를 한 영화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위를 했겠지라고 이게 생각을 뭔가 하셔서 특별한 게 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래도 또 흥행에 또 이제 또 유리하니까 한국이 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분들의 그런 그 의견을 좀 중요하게 남들의 시선, 남들의 네, 선택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쏠림 되게 심해요. 아 정말.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개를 안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왜 그 정보가 정보의 그 뭐랄까 그 악순환을 만든다고 할까요? 안 좋은 꼴이. 괜히 막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거에서 유리하게 하려고. 네. 결국에 새벽에 줄 서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때 딱 가면 되는데 다들 먼저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구청 네. 체육센터가 딱 그렇게 습니다 8시부터 그 이제 등록을 받는데요. 네. 사람들이 5시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6시에 센터가 문 여는 순간 번호표를 뽑아요. 그럼 집에 갑니다. 그럼 8시에 와가지고 번호 순서대로 등록을 하는 거죠. 저 그것도 모르고 처음 이사 와서 등록을 하려다가 계속 못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새벽에 비밀이. 그게 모르셨던 거예요. 네, 새벽에 줄을 서는 그 비밀이 있던 거죠. 아무튼, 이런 거 좀 나빠요, 사실. 진짜 나쁜 게, 좀, 뭐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이란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우리가 좀 영화를 좋게 만들고, 좋은 영화를 알리기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될 그럴 때, 뭔가 다른 쪽으로 힘을 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게 좋아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또,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거에 순작용도 있지만, 네.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좋은 거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사실 진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투명하지 않을 때는 네. 유통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아, 검은 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겠죠.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그래도- 공개적으로, 네. 뭐랄까, 순위나, 뭐 몇만 명을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보고. 이런 거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발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식으로 뿌린 것과 아닌 것이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위 정도만 발표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100위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롱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꼬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끝에. 물론 양도 적고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순서에,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그래도 좀 작은 영화들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일단 보이면 좀 지금보다 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처음부터 정말 이 문화산업에 참 슬픈 현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고요. 영화 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오늘은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 음악들을 골라봤고요. 네. 첫 곡은 영화 더 레슬러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더 레슬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더 레슬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거에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레슬러인데 노래는 참 잔잔한 것 같네요. 뭔가 싸움 한바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집에 가는 느낌이에요. 네, 이 영화가 네. 못 보셨죠? 네.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도 혹시 찾아보실 있으시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화 배우 미키 루크라는 배우 있거든요. 미키 루크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80년대 부터 90년대 초까지 어떤 꽃미남이라 하여튼 우수에 젖은 그런 남자 배우의 대명사로 이렇게 네. 일컬어졌던 배우인데 이 배우가 굉장히 좀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뭔가 세월의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 있고 연기로 예. 드러나 있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얼굴로 좀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단 교도소도 좀 왔다 갔다 했었고 폭력 사건과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얼굴에 심하게 이제 손을 대서 보톡스와 하여튼 성형수술 이런 걸로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좀 되게 좀 흉측하거든요. 어떡하냐. 근데 이 레슬러라는 영화는 물론 이제 프로 레슬러의 이제 네. 얘기인데 미키 루크의 어떤 자전적 얘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레슬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 고개를 돌렸고, 이제 그런 이제 레슬러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굉장히 치열한 링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건강도 되게 안 좋은데 이제 결국 이제 자기의 있어야 될 곳은 링이다. 링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어떤 이 배우의 네. 고뇌 같은 것이 좀 보여서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가 아닌데 네. 보신 분들은 다들 재밌게 보셨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게 봤었고. 그렇군요. 네. 이 영화랑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링이라는 것과 좀 상통하는 좀 면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링에 나오는 분도 부침을 많이 겪은.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일단 이 다큐멘터리 링의 주인공은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 맞아. 우리 깜빡하고 있던 게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실화. 네. 그래서 한 분은 박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장님, 그러니까 사범님이죠. 네. 분이 한 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장님 지도하는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여자 복서예요. 네.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일단은 주요 이제 영화 안에서 주요한 이제 가장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이 박현성이라는 이 관장님이 좀 대단하신 분인데 일단 이분은 고등학교 때 좀 뭔가 이렇게 실력이 좀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유망주였군요. 네, 유망주여서 86 아시안 게임 네.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88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2등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하면 경기에는 나갈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네. 이제 나가지 못했군요. 결국. 네. 그래서 이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2등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니네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네. 2등이 이제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상비군으로 들어가면 국가대표 선수의 스파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경기에 나가지는 못하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렇죠. 거죠. 더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등을 하게 된 과정이 약간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랑 경기를 해서 국가대표가 되신 분이 네. 84년도 올림픽에서 복싱으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따신 분이 이제 아. 이제 이분을 이제 꺾고 이제 대표가 됐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84년도에 그 분이 네.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 같은 체급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꺾어야지 국가대표가 어차피-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약간 판정까지 항상 가서 그분한테 지는 거죠. 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경기적인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겨도 괜찮은 경기인데 아. 항상 판정까지 가면은 지는 거죠. 판정. 네. 판정이 좀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도. 아무래도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심사위원분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좀 그래도 금메달 냈을 텐데 뭐 어떤 유망주나 고등학생이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아. 네. 뭐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이제 그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이제 그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으나 이제 영화 안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계로 진출하시는 거죠. 아, 근데 부정인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아쉬운 상황일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분의 실망감이라는 거는 엄청 크겠죠. 엄청 크게 그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아이고. 하셨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진 않는데 네. 자살 기도를 해서 전신 화상을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이제 요번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뭐 몸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고 얼굴에도 일부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굴곡 많은 삶을. 네, 굉장히 굴곡 많은 살아오셨군요. 삶을 사셨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결국은 이제 다시 권투계로 권투계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사범 역할을 하시고 그 이제 요분이 가르치시는 제자 네. 박주영 선수 이분도 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 일단 번듯한 직업도 있으셨고 아, 원래 직장이 있는데 이제 훈련도 예, 그리고 따로 이제 받는 거군요. 영화 안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7급 공무원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아, 7급. 네. 그런데 이 권투에 접하게 되시면서 그걸 다 이제 포기를 하시고 권투를 하시는 거죠. 그 포기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보통 뭐 요즘 또 더군다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인기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분하세요. 성격도 되게 조용조용하시고 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링에서 더 강렬한 경우가. 링은 올라가시면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야수로 돌변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칠게 경기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파이터가 눈빛부터가 달라지시는데 어쨌든 링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차분하시고 네. 하지만 이제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런 걸 또 물어보실 때는 굉장히 또 어떤 열정이 차 있는 그런. 네 열정에도 차 있고 또 뭐 똑똑하시다 그래야 될까요? 아.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는 분이에요. 막무가내가 아니라 이제 공부하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목표는 뭔가요? 우승? 목표는 런던 올림픽 때 최초로 여자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영화의 시점은 2010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과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영화 안에서 선발을 하겠다, 국가대표 선발을 하겠다는 걸 이제 받으면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대표 선수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좀 영화 그렇죠. 보실 분들 여기까지만? 위해서 네. 살짝 그거는 좀 남겨드리고요. 궁금하네요. 그런데 뭐 좀 상투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정이 가장 중요할 때도 네, 있죠.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고통을 겪는 거에 차이는 없겠죠, 물론. 그쵸. 끝에 이기느냐 지느냐만 네. 차이가 있을 물론 이제 그 고통을 보상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대표가 되는 선수나 또 못 되는 선수나 훈련 과정에서 똑같이 고통스럽고 그렇겠죠. 또 힘든 거는 뭐 어떻게 순서를 그거는 되게 매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 관장님의 그 좌절도 네.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닮지 마라. 이게 좀 그 울림이 그런 말씀이 좀 굉장히 좀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차라리 못해라. 아예 못해서 못한 거면 뭐 승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정말 그 눈앞에 딱 보이는 그 한 끗 앞에서 네. 항상 매번 좌절하고 네. 그랬으니까 그 상실감은 더 컸겠죠. 네.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간접적으로든 그렇게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제대로 안 됐을 때 막 어영부영돼서 막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네. 영화 한 편이 떠오르실 텐데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도 여성 복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늙은 이제 트레이너가 나와서 네. 그 여성 복서를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뭐 필연적으로 이 두 영화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이제 좀 생소한 조합이죠. 그 권투에서 보통은 이제 예전에 권투 영화를 생각하면 트레이너가 있으면 남자 네. 선수가 나올 텐데 그 젊은 여자 선수를 훈련시키는 늙은 트레이너의 얘기라서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고 좀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허구의 얘기고 이 링은 실제 얘기지만 어떤 그 감동이나 울림은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제 그 큰 울림은 뭐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든 관장님과 네. 또 여성 복서 트레이닝을 하는 걸 보면 약간 부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그런 뭐 유사 부녀 관계 뭐 이런 말을 뭐 부정 이런 것들. 예. 네. 그렇죠. 그 아버지 같아요. 그 실제로 대하는 것도 그렇고 느낌이 딱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코드가 또 감동 또 준비하고 있는 코드죠. 네. 또 가족 관계 이런 것들, 가족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네. 또 제가 봤을 때 그 최루성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많이 품고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영화는 굉장히 담담해요. 굉장히 담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영화 안에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뭔가 감동 코드를 만들려고 했으면은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그 좀 차가운 시선으로 좀 냉정한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이 과정을 향해서 조금씩 가는 것들을 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정말 큰 감동 한 방으로 네. 여운으로 네. 남겨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다음 곡은 뭐 들을까요?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영화음악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블루 모건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인데요. 이 음악 누가 작곡하셨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곡을 했습니다. 직접? 네. 와. 이 좀 사기 캐릭터인데요? 그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분이 그 사선에서라는 그 이제 이분이 감독한 영화는 아니고 네. 이제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뭐 얼굴 따로 찍고 손 따로 찍고 그런 게 아니라 풀샷으로 이분이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연주 조예가 있군요. 연주도 하시고 또 영화 작곡도 하시고 재즈하고 블루스에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즈랑 블루스. 네. 멋지다. 왠지 그 배우의 깊이를 좀 더해주는 네. 그런 느낌? 그 음악 조예가. 뭐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제 공화당 이제 공화당이신데 뭐 그 존경할 만한 유일한 공화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화당원 같지 않은 공화당원이라는 얘기를 뭐 현지에서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공화당원 이미지가 어떻길래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해외 정치에 대해서 좀 네. 잘 모르는 관계로 네네.
그렇습니다만. 패스할까요? 네. 근데 네. 아무튼 그만큼 멋진 네. 그 배우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멋있다. 어떡하지? 이 영화도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는 정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영화를 못 보셨다면 네. 그 DVD를 훔쳐서라도 좀 보셨으면 좋을 만 그만큼 좋은 영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훔쳐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훔치시면 안 되겠지만 꼭 이제 보셨으면 그 좋은 영화라는 기준이 좀 네.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 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좀 무의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굉장히 정말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보십시오, 여러분. 네, 뭐 훔쳐서라도.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1,000,000야, 베이비. 이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근데 영화 얘기가 별로 없고, 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네요. 네. 아니 여기 소녀님께서 네. 왜 사각인데 링이라고 하냐고 이걸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네. 사각의 링? 그렇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동그란 네모 뭐 이런 느낌이죠. 네, 뭐 아무튼 뭐. 네. 네,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네, 이거 저도 뭐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 고대 이제 모든 그 이런 운동들이 어원으로 네, 가다 보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기원을 하고 있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우던 그 네, 원형의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요 경기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이제 동그란 경기장 안에서 이제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경기의 형태를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을 만들면서 네모로 그때는 이제 만드는데. 네모로 만들었다고. 네. 또 그 말이 드네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합격투기 이런 데는 이제 아예 그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혹시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사람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저도 네. 저 솔직히 종합격투기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네. 이 피가 튀고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 즐길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많은 분들께는 또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그게 그렇게 뭐 생각하는 편이고요. 저도 이제 그 무작정 싫다라고 이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제 그 안에도 다 룰이 있고 그것도 이제 경기의 일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좀 너무 그런 편견을 이제 가졌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기로 치면 복싱은 참 또 어떻게 보면 신사다운 스포츠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좀 아무래도 글러브를 일단 끼고 네. 있고 뭐 물거나 뜯거나 핥거나 이거 할 수가 없고 막 씹고 뜯고 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거는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종 격투기에서 이제 물고 뜯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뭐 발이나 뭐 음. 어떤 관절을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권투 글러브 끼잖아요. 네. 그거 왜 끼는 줄 아세요? 그런 거 만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보통 이제 남자분들 싸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싸우고 나면 항상 이렇게 손이 어디가 삔다든지.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톡톡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네. 까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얍실하네요. 좀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룰이 있더라도 사실 좀 어떤 순간에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이 권투가 그 이제 $1,000,000 베이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이 권투가 참 재밌는 스포츠인데 네. 자기는 중심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뭐 되게 잔인한 스포츠다.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말은 되게 멋있네요. 네. 좀 이렇게 참 맞고 때리고 하는 운동이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또 열광을 하고 그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좀 약간 좀 그런 좀 삶의 어떤 거를 좀 대변한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좀 약간 뭐랄까 감춰져 있는 그 본성에 가까운 거를 조금 드러낸다. 네. 규칙을 가지고서. 네.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이 다 있지만 뭔가 이건 그걸 넘어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네. 있고 또 반대로 되게 막 격하게 때리고 치고받고 물고 뜯고는 아니죠. 네, 아무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룰로 하는 게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네. 참 이거는 묘한 것 같아요. 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누군가 이렇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기도 사실 되게 거칠잖아요. 네. 막 몸 부딪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긴 하지만 네. 어쨌든 배구 같은 경기는 직접 몸이 안 닿잖아요. 그렇죠. 농구도 되게 격한 서로 굉장히 부딪히고 격하죠. 예. 그 이제 개인 성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배구하는 분들이 잘생겼나? 아 서로 치고받고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 배구 뭐 족구 네. 일단 뭐 또 뭐 있죠? 그 뭐 테니스 네. 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네. 서로. 코트 이제 사이를 두고 저는 근데 테니스가 되게 잔인하게 느낄 때 있더라고요. 왜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 공 열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중심을 이 스포츠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스포츠야 이러면서 통통 이제 빈 곳을 막 이렇게 찌르면서 네. 탁구도 그렇고 네. 배드민턴도 그렇고 물론 실력 차이가 비슷하면 좀 그런 모습은 안 나오겠지만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그래서 스포츠란 것 자체가 네. 이게 좀 이런 표현을 또 쓰면 안 될지 모르겠죠. 누군가를 이겨야지 자기가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많은 드라마를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 비장함과 어떤 이런 약간 좀 불편함을 또 약간 동반하면서 또 그게 또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또 만드는 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뭐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과 뭐 열광할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근데 아무튼 뭐 이 이제 관장님도 그랬고 예전에는 권투를 이제 좀 가난한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그런 방법이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많은 걸 참으면 뭔가 부와 명예를 가질 그렇죠. 수 있는 수단이었던 또 시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지금은 뭐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들 아이돌 되고 싶어하고 젊은 좀 친구들, 그런 면이 어린 좀 친구들이 있긴 하죠.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내가 참고 노력해서 뭔가 잘하는 행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화가 돼서 그게 돈으로 이제 바꿔 환전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진짜 복싱 네. 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복싱은 또 많이 사람들이 봤었고 네. 인기 있는 스포츠였으니까요. 참 옛날에 더 사람들이 정말 복싱을 그러니까 저 정말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네. 뭐 유명호 선수 뭐 그다음에 뭐 장정구 선수 뭐 장정구 파마. 예. 네. 진짜로 그 분들 경기 있는 날이면은 지금 이제 뭐 월드컵 경기 보듯이 네. 뭐 이렇게 주말 저녁에 이렇게 동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이기면 다 환호하고 참 저도 그러고 보니 참 옛날 사람인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조금씩 우리 좀 살아있는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와 람라미님께서 예전에 이종격 투기 선수랑 사귀셨대요. 남자친구겠죠? 주먹 한 방을 똥 쳤는데 상대방이 기절하길래 네. 너무 놀래서 헤어졌던 기억이 난다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아무리 뭐 힘세고 튼튼하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막 쓰러지고 그런 거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런 거는 이렇게 좀 이런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끼리 뭐랄까요?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아닌가요? 이렇게 링 밖에서 싸우는 거. 네. 그 얼마 전에 그 해외 뉴스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종격 투기 선수가 그 밖에 싸움 붙었는데 이제 강목을 든 일행들과 싸워서 졌대요. 네. 그래서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선수생활 못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잖아요. 사실 뭐 주먹으로 때리고 막 하는 것 같아도 룰이 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좀 화려하고 그 막 터프하고 이런 모습에 잠시 잊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룰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실제의 싸움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웬만하면 하지 않고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일반인들과 또 부딪혔을 때 또 이런저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힘자랑하시는 분들은 어디 정말 그렇게 고수 만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체구도 작고 만화 같은 느낌이죠. 성격 조용하신 분인데 이렇게 막 네. 힘자랑하다가 막 저기 막 날라가 있고.
정신 차려 뭐 보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 그 타고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막 조용히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장난 아니라고 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기도 해요. 미음희은님께서 감성적인 두 남자가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쟤들 뭐니? 이러면서. 저 딱 그 느낌. 징그러. 이러면서 이제 막, 야, 폭력이 나, 진짜. 제 뭐 없다. 뭐 이런. 아니, 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감성적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감성적인 건 아니죠, 굳이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 권투하는 얘기가 감성적인 얘기였군요. 예. 그러면 뭐, 카페에 앉은 게 아니라, 뭐, 터프한 두 남자가 도장에 앉아서 스파링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너, 만만치 않은데? 많이 넣었어! 역시 강하군. 역시 내가 인정한 유일한 남자야.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손에서 나는. 뭐 이런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너 근데 링이란 영화 봤어? 난 울어버렸지 하면서 근데 그거 되게 웃길 것 같네요. 이런 코미디 영화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코미디 영화 참 좋아하시네요. 코미디가 정말 최고죠. 장류님께서 이제 정리하고 늦은 출첵합니다라고 딱 해주셨는데 출첵하자마자 갑자기 슉슉슉 녀석 대단하군 이러면서 이제 뭔가 참고로 이 코너는 영화 인디유. 네, 영화 인디유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말씀드리고요. UFO의 공경 감독님과 함께 알아보는 그 감성 토크 시간인데요. 이상하게 오늘 좀 분위기 그렇네요.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한번 도장에서 만나죠. 도장에서. 그 다음에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거. 어렸을 때 혹시 뭐 이런 태권도나 이런 거 좀 배우고. 태권도 조금 다녔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몸이 좀 느린 편이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느린데 맷집이 좋아서 네. 뭐랄까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네. 그 잘하는 친구들 스파링 상대로 되게 키도 크셔서 이렇게 맞는 부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좀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러세요? 키는 별로 안 크고 통통한 편이었는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왜 그런 거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쭉 크는 거. 그래서 이제 맷집이 좋았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정말 그 선수하는 친구들 반에 갔었어요. 네. 그 사범이 오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 그 인생의 극한의 고통을 맛보고 진짜 저보다 체급이 한 3체급 낮은데도 네. 힘과 스피드와 정확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보호 장구는 차고 있죠. 네. 차고 있는데 차고 있어도 그렇죠. 일단 참 태권도 경기에서 네. 잘 안 드러나지만 아마추어건 이제 이런 경기에서는 다리끼리 부딪혀서 아파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왜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명치를 맞아서 숨 못 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얼굴을 팍 맞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건 다리끼리 정강이끼리 딱 부딪혀가지고 둘 다 되게 아파하는 거. 그거는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네, 진짜 아프죠. 거기다가 또 그때는 국민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 정도였으니까 네. 또 센 척해도 다 애들이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반까지 따시고 이품 이렇게까지 땄었는데 근데 정말 저는 재질 좀 없는 것 같아요. 몸도 느리고 때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주의자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하던데.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평화주의자는 아니세요? 네. 평화는 무슨 평화.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영화 링인데요. 네. 정말 그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죠? 이제 일단은 생기신 거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흉털이 있으시고 네. 굉장히 이제 좀 딱 보면 상남자. 상남자 같은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이제 이 격투기 종목의 훈련은 또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무섭죠. 네.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이분 출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거칠, 거치시고, 이제. 걸게, 이제. 여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전혀 이제 배려하지 않으시고, 이제 굉장히 심하게 시키시는데, 네. 링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또 농담도 잘하시고, 게다가 굉장히 달변이세요. 그렇군요. 정말 이게 왜인데, 뭐, 이상한 막 이렇게 비유 같은 걸 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뭐, 나를 넘어서라. 이게 사실 이게 책에 있는 말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써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손발이 오글거린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신 게 느껴져요. 뭔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네. 말로써가 아니라 네. 막 힘들고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해야지 하면서 약간 목표 같은 느낌으로 딱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들이 좀 체화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저 그리고 복싱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그 브로콜리 넘어져 밴드의 네. 멤버인 그 잔디 씨가 프로복서예요. 자격증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생활체육대회 갔다 온다고 네. 복싱 좀 쉰 지 한 2년 돼가지고 네. 그 친구가 복싱 딴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쉬었는데 그냥 뭐 몸풀 겸 하고 도장 나가고 있는데 뭐 생활체육대회에서 놀러 갔다 올 거야. 우승해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구글에 김잔디로 동영상 검색하시면 제일 처음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입니다. 그 경기 영상이 있는데 그 대학교 동호회에 네. 있는 그 다른 그 운동하시는 여자분을 짓밟는 장면이 처참하게 가드도 내리고 오면 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그냥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 팬들 뭐 보편님들도 한번 보시면 야 프로 복서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설렁설렁해서 2년 쉰 사람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음악이 달리 들리겠네요. 연주. 그 친구는 뭐 밴드 처음 할 때부터 키보드도 막 들고 다니고 네. 지금 들고 다니는 키보드가 한 30kg 되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어떤 계기로 그분은 권투를 하셨대요? 그냥일걸요 아마. 네. 뭐 그냥 운동을 하나 해보려고. 네. 원래 그 타고나기를 좀 체력이 좋은 그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 친구의 오빠도 저랑 친구인데 되게 체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은 저질 체력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원래 타고난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거 믿고 술 많이 마시고 운동 안 하고 이러다가 30대 이후에 이제 확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 같은 경우 되게 허약한 체질로 이제 허약한 면이 좀 많은데 물론 좀 키도 크고 그런 건 있지만 무리를 안 하니까 30대 이후에 오히려 이제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을 바탕으로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어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 체력이 평소에 원래 타고나신 분들은 무리하다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약한 사람들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꺾이는 법이 없어요. 어떤 관리를 이렇게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아니 그냥 뭐 특별한 건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뭐 안 좋은 걸 안 하는 방식으로. 혹시 이렇게 병원에서 정기 검진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한번 받아보실 것을 그럴까요? 추천해드리고요. 네. 건강에 대한 맹신을 아마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은 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저는 맹신을 하진 않거든요. 아주 맹신하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식사도 네.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흡연과 음주를 좀 안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하나 주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기가 지금 10kg를 이제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꾸 좀, 3,000%한 말보다는 이제, 쓸데없는 엉뚱한 곳으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죠. 복싱 다큐멘터리 영화, 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영화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는 정보들은 다 말씀을 해드린 것 같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 개봉한다고. 네. 이번 주 목요일 개봉이고요. 목요일 개봉하는데 상영관을 찾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영화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죠. 좀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네. 일주일이 지나면 내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그 맨 오브 스틸이라고 그러니까 슈퍼맨 시리즈가 네, 맞아요. 이제 네. 다시 시작된 시리즈가 있는데 리부트라고 하죠. 네. 리부트된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좀 재미가 없다는 아니다 싶으니까 좀 얘기가 있었는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극장에서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참. 여러분, 정말 이런 좋은 영화들, 작은 영화들을 여러분이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작은 밴드도 지켜주세요.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네. 두 군데를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못 가지만 갔던 데가 이제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시네마랑, 네.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무비콜라주를 네. 이제 가깝기 때문에 네. 갔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이런 것들을, 이런 상영관들을 네.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네. 뭐 물론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네. 이게 또, 진짜요.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 이제 각각 집 근처에 가실 만한 이제 그런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독립영화 전용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많이 갔던 데는 이제 그 종로에 광화문 쪽에 있는 네. 그 시네큐브를 갔었고, 또 네. 건너편에 또 하나 더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름이 까먹었어요. 이름을. 스폰지하우스. 맞나? 스폰지하우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런 데를 많이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압구정에도 스폰지하우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죠.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저도 1학년 때 참 영화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혼자서 막 그런 영화 찾아서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네큐브 같은 데서 혼자서 수치인불명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정말 슬펐는데 마지막에 그 양동근 씨가 거꾸로 박히는 장면이 너무 자기적이라서 네. 순간 정신이 확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게 또 김희덕 감독님 영화의 매력이란 매력이죠. 그런 자기성이. 또 그 당시에 제가 양동근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더 와닿았어요. 정말요? 네. 양동근 씨 주연한 모노폴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 포스터가 저랑 되게 닮게 나왔어요. 저랑 비슷한 구석이거든요. 이마가 약간 이마뼈가 눈썹뼈가 강조되고 네. 약간 턱 라인과 광대뼈 라인과 이런 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사진 찍기에 따라서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노폴리 포스터를 합성해가지고 브로콜리로 바꿔가지고 공연 포스터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참 이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게 심각한 침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무명 밴드일 때 재미삼아 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게 또 감각이죠, 또. 지금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네요. 목요일날 개봉하는데요. 여러분이 또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또 사실 뻔한 블록버스터들 많은데 이런 것들만 보는 건 참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전 그래서 예전에 봤던 것들이 참 다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또 작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또 선보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공들여서 네. 또 많이 나름대로 선보여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극장에서 네. 소위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이제 또 자본이 투입돼서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볼거리도 많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좀 영화가 돈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한국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무슨 그런 물량이 투입됐다고 했던 영화들 중에서 좋지 않았던 영화가 좋지 않았던 꽤 많았죠. 영화들이 네. 꽤 많았던 것 같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았죠. 네네. 네. 그래서 좀 물론 돈이 또 그렇다고 또 많이 들어간 영화는 나쁜 영화고 그건 아니죠. 네. 또 작은 영화 좋은 영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본인의 취향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취향.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제 취향을 알게 된 아주 불행한 케이스였는데 저기서 1, 2학년 때는 그냥 이제 무턱대고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취향이 어떤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화를 만들 때도 좀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자신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를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기대하지 않고 봤던 영화가 그런 영화가 본인한테 맞으실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취향을 면에서는 또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영화. 네. 그렇게 한번 아무래도 보시는 시도를 네. 하시는 거는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저는 또
이제 집에서 굿 다운로드 하는 걸로 일단 당분간은 네. 좀 버티고요. 애기 좀 크고 나면 또 같이 영화도 보고 하면 참 좋겠네요. 오늘 소개한 영화, 이 복싱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링이었고요. 링이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부천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네. 그래서 저번 주 아마 금요일 날 개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번 주 내내 부천에 가시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도착한 그 영화들. 판타스틱한 이제 요 부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좀 특성 있는 영화제라서 네. 약간 호러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걸 위시해서 약간 네.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이제 특정한 이제 영화제거든요. 네, 뭔가 좀 일상적인 뭐 영화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뭐 아주 잔인한 영화도 있고 환상적인 환상적인 느낌도 이제 있고. 약간 네. 그런 판타지 장르의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독립 영화들을 많이 소개하는 영화제. 네. 제 영화가 소개됐다.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 근처에 이제 부천이 있으시다면 뭐 오다 가다 한번 들르셔서 조금 이제 다른 그 이제 그 브로셔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영화들이 그쵸, 있는지 나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에 이 영화 좀 괜찮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영화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아마 개봉이 좀 어려운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 또 서울에서 가깝고 네. 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어서 가까우니까 네. 또 가시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가고 싶다. 전 예전에 제천 영화제 네. 공연도 간 적이 네. 있었는데 전주랑 네. 막상 그렇게 갔을 때는 또 영화를 즐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제는 가면은 이제 좀 그 위에 이제 축제죠. 그냥 이제 영화보다는 축제에 이제 방점이 찍혀서 근데 뭐 그렇게 간간히 보는 또 그렇게 어렵게 보는 영화도 또 기억이 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께서 영화 링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네. 또 즐기실 수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할 때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저 가봤어요라고 네, 해주시면 여기 저희 되게 반가울 것 올려주시면 같아요. 좋을 저희가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워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화인데요.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슬슬 감독님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네. 마치 아쉽네요. 저희의 그 만남이 그 사각의 링 속에서 3분의 그 공이 울리길 기다리는 어떤 그런 복서들 간의 조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스튜디오도 사각이잖아요, 사각. 그렇네요. 네. 레프리도 옆에 있고. 정말.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뵈야겠죠?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영 감독님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감독님께서 또 오늘 복싱에 관련된 또 이 링과 연관된 이런 노래들을 또 선곡해 주셨으니까요. 두 곡 듣고 네. 또 인사를 나눌게요.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영화 머니볼 중에서 커리스 돌스의 더 쇼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to be something 네, 영화인디유 공경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이 또 지났네요. 또 감독님 배우하고 나니까 왠지 또 이 스튜디오 안이 텅 빈 것 같고 마치 텅 빈 링 위에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감독님과 저의 뭔가 수다 어떤 그런 케미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상하게 또 말 잘 통하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남자들이 수다 떠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왜 남자들이 수다 떨 수 있죠. 수다 떨 수도 있는 건데 또 말 잘 맞고 이러면 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광화문 시네큐브 맞은편에 있는 영화 스폰지업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인디스페이스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베브르주아님께서 이런 정보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영화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작은 밴드도. 네. 이게 또 쓸쓸해지는 월요일 또 감독님도 가시고 혼자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기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바쁜 일상, 또 정신없는 일상 보내고 또 자기 전에 혼자 남아서, 물론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왠지 좀 뭐랄까 이거 왜 사람 많다가 갑자기 휑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 함께 공유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스위치풋의 Dare You to Move, 그리고 이루펀트의 귀 빠진 날 생일 축하해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재생 플레이어에 살짝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잠깐 바로 음악을 틀 수가 없게 됐네요. 어떡해. 이 감독님 가셔서 그래요, 이게 다. 항상 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풋의 Dare You to Move. Welcome to the planet. Welcome to exist. 네, 이루펀트의 귀 빠진 날 생일 축하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모르고 지나쳤는데 댓글로 신청곡이었어요. 그날 생일이셨다고. 근데 그날 못 틀어드렸네요. 어떡하죠 이걸. 그래서 틀어봤습니다. 이게 참 생일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괜히 또 어릴 때는 막 생일이면 와 생일이다, 생일 선물 받아야지, 뭐 생일 파티 해야지 이런 생각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 뭐 생일 모를 때도 있지 뭐. 그리고 또 왜 내 생일인데 막 별 얘기 안 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는 내 생일인 거 까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생일인데 내가 깜빡이고 얘기를 못했네, 어쩌지, 미안해서 어쩌지, 늦게라도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생일은 너무 기쁘고 축하하고 와 이런 느낌보다는 왠지 씁쓸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생일 잊어버리지 않았었는데요. 작년에는 좀 까먹었었어요. 그게 일하는 날이랑 겹쳐가지고 하루 종일 또 스튜디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알았어요. 집에 가니까 또 이제 역시 믿을 건 색시밖에 없다는 게 아무튼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생일이 좋은 것보다 씁쓸함이 더 많이 남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바로바로 또 못 들어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은 왜 귀 빠진 날이라고 할까요? 귀가 뿡 하고 빠져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귀만 빠지나요? 뭐 딴 것도 빠지는데 손도 빠지고 팔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왜 생일이 귀 빠진 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생일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더 있군요. 언니네 이발관의 생일 기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20번째 생일인데 참 이상한 것. 네, 언니네 이발관의 생일 기분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생일에 참 기분 좋아야 되는데 미묘한 기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이 또 즐거운 생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생일이신 분 있나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그분께 오늘이 가기 전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또 맞아요. 내일 저희 시의 발견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 발견 코너가 있었고 최초로 100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장원, 그리고 차석, 그리고 입선작을 제가
골라서 DJ가 직접 사비를 털어서 그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게시판에 인증샷이 올라왔군요. 좋습니다. 제가 그날 장원을 한 시가 이제 스팸에 관련된 시여가지고 스팸 선물 세트를 보내드렸는데 또 받으신 거 인증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게시판에 오늘따라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솔님께서 와 드디어 보편대세 가입했어요. 완전 늦었다. 깨끗하고 좋네요. 그 말은 뭐 별게 없다는 얘기죠. 일하는 컴퓨터로 자주 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자주 하고 공개 방송도 하면 좋겠어요. 라디오가 끝나면 차가 끊기지만 괜찮아요. 12시 넘으면 좀 그렇겠네요. 공개 방송하면 녹음을 해야죠. 낮에 한 다음에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숭구이당님께서 저희 공연 뒤풀이에 또 습격하고 나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다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대기실을 침범하셔가지고 저희가 차마 쫓아낼 수는 없었지만 당황했다는 그 후문을 전합니다. 이분 누구세요? 라고 좀 말은 참 못하고 숭구리당님 저희 국민TV 보면 종종 뵙는데 이러지 마세요. 네. 다음번에는 좀 놀라지 않게 미리 사전에 또 얘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삐질라. 나중에 또 오면 또 저희 숭구리당님 보고 또 반갑게 인사를 또 해드려야겠군요. 오늘 국민TV 라디오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TV 조합원,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이 오늘만 100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게 새로 가입하시는 그 100분을 모시고 또 토론을 하고 싶어요. 100분 토론. 우리들은 불안하죠. 네.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프로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도 좋지 않나요? 우리 댓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한 번씩 달면 100개씩 올라가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토론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겠죠.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또 하나요?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요? 그렇군요. 아쉽다. 또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 또 보이는 라디오 기대하시고 오셨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공개 방송을 해야죠. 공개 방송요?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안 되는데 무슨 공개 방송이에요 지금? 농담이고요. 공개 방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업무로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벤트성에 그걸 한번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PD님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혼이 빠진 느낌이에요. 저 지금 혼이 없는 존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명소리. 제가 참 크게 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도서관 버전으로. 아무튼 저는 이제 영혼이 없는 존재와 좀 함께했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요. 얼른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영혼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르이에요 이름이. 그 가수 이름이 나를, 너를, 밥을 할 때 르입니다. 르. 마음의 종이 그리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르의 마음의 종이, 그리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두 곡을 들었고요. 이제 저희는 또 마칠 시간입니다.